안녕하세요. 이희명입니다. 역반에서 선정한 6월의 인물은 배은심 여사가 되겠습니다. 이 배은심 여사는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2020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셨던 그런 분이고요. 이 땅의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고, 그 다음에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다가 2022년 1월 세상을 떠나신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배은심 여사는 1987년 6월까지만 해도 지극히 평범한 주부의 삶을 살던 분이었습니다. 87년 당시 전라도 광주에 살고 계셨는데, 그런데 87년 6월 9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배은심 여사가 듣게 됩니다. 당시 서울의 연세대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아들 이한열 군이 최루탄에 피격을 당해 사경을 헤맨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이죠. 급히 서울에 올라오게 되고요. 최루탄에 맞아 죽음 직전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아들 이한열 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한열 열사는 7월 5일 결국 이 최루탄 피격에 의해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아들 이한열 열사의 죽음은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됩니다. 아들의 뒤를 이어 세상에 뛰어들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몸을 바치게 되는 것이었죠. 이 배은심 여사의 첫 활동은요, 조선일보 시위로 시작이 됩니다. 이 배은심 여사는 이한열 열사가 사망한 후 전국 민족-민주-유가족 협의회에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일명 유가협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유가협 활동을 하는 중에 조선일보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사가 실리게 돼요. 사진이 크게 실렸는데 그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요. 배은심 여사가 최루탄 공장 사장인 한영자라는 사람과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한영자 사장은 이제 최루탄 만드는 공장 사장인데요. 이 한영자 사장이 배은심 여사의 손을 꼭 잡고 웃고 있는 그런 사진이 조선일보에 실렸고, 이 아들 이한열 여사가 최루탄에 맞아 사망했는데 바로 그 최루탄 공장 사장과 배은심 여사가 화해를 했다는 그런 기사가 조선일보에 실렸습니다. 배은심 여사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당시 이 최루탄 공장 사장 한영자 사장을 만나고 이제 나오는데 한영자 사장이 문 앞에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배은심 여사가 나오는데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랍니다. 근데 배은심 여사는 그 한영자 사장한테 앞으로 최루탄 계속 만들면 죽여버리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온 건데 신문에는 딱 조선일보에서 이거 화해했다 이렇게 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가협 등 이 배은심 여사가 지지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조선일보에 가서 이틀 동안 시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틀 시위 끝에 정정 보도를 얻어내게 됩니다. 이후 배은심 여사는 전국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활동을 계속 해 나가게 되는데요. 91년에 노태우 정권 시절이죠. 이해 많은 젊은이들이 죽음을 맞게 됩니다. 당시 시위 중에 명지대 강경대 열사가 이 백골단의 쇠파이프에 맞아서 폭행을 당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이후 많은 젊은 민주 열사들이 분신을 시도해 갑니다. 이렇게 수많은 젊은이들이 분신을 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배은심 여사는 많은 시위에 함께 하면서도 그 젊은이들의 소중한 목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젊은이들 죽지 말라, 죽어야 된다면 어머니가 대신 죽겠다라며 학생들에게 호소도 하고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죠. 이후 배은심 여사는 유가협 회장이 되셨고요. 유가협 회장으로서 맹렬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게 됩니다. 98년에는요. 유가협 회장으로 계시는 동안 의문사 진상규명 특별법 통과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죽어갔던 많은 민주 열사들이 이 땅에서 범법자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서류상에서 당시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 또 민주 열사들이 의문사를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목숨을 잃어간 분들, 그 다음에 의문사 당한 분들을 위해서 의문사 규명
특별법을 제정해 달라며 국회에 요청을 했는데 이게 당시 국회에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배은심 여사는 육아협 회원들과 함께 국회의원 앞에서 천막을 치고 천막 농성을 하게 되는데요. 무려 이 천막 농성 기간이 422일이 진행이 됩니다. 422일에 걸친 시위를 했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에 걸쳐서 거리에서 시민분들의 서명을 받는 그런 운동을 전개해 오셨습니다. 결국 98년 12월에 가서야 결실을 맺게 됩니다. 의문사 규명 특별법 그리고 민주화운동 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는데요. 이게 바로 배은심 여사가 회장인 육아협의 422일간에 걸친 천막 농성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87년 고문치사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던 박종철 열사, 그 다음에 이한열 열사 등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이 되게 됩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 민주화운동 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마련이 된 것이었죠.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추진하던 그 시절 이 배은심 여사와 육아협 회원들은요, 당시 최루탄 사용을 국가적으로 금지하도록 하기 위한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결과물로 98년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최루탄 사용을 금지하게 됐는데 그 활동도 배은심 여사와 육아협 회원들의 노력 결과였습니다. 자, 배은심 여사는 이뿐만 아니라요, 2009년에는요, 용산 참사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었죠. 용산의 철거민들이 큰 그 사상을 입는 그런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이 용산 참사가 발생을 했을 때에도 배은심 여사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용산 참사 대책위 대표를 맡아서 피해를 본 철거민들 편에 서서 그들의 권리를 위한 노력도 배은심 여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평생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민족민주열사들을 위한 추모제를 계속 정기적으로 또 여시기도 했었고요. 대학교 축제에 가서 또 이 유가족 협의회 이름으로 항상 축제에 가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민주화 열사들을 학생들이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활동도 계속 전개해 오셨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1월 9일 결국 삶을 마감하시고 아들 곁으로, 이한열 열사 곁으로 가셨습니다. 모든 이러한 공로가 인정받아서 2020년에는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으시기도 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짧게나마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아들의 죽음으로 이 사회의 민주화와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셨던 배은심 여사의 삶을 간략히 기억해 봤습니다.